일단 먼저 헌재가 아. 이번 주 금요일 11시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점. 와, 금요일 11시. 그토록 기다리던 게 3월 내내 밀리다가 4월 들어서 바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약간 느낌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주로 그 오전에는 판결하고 오후에 평의회를 주로 했거든요. 판결을.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처음으로 10시부터 평결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0시부터 한 건은 며칠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평의를 10시부터 땡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야 이거 오후에는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내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11시에 이거를 푹 던져버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왜 그런 거야? 뭐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실 건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왜 오늘인가? 이거는 지난 주말부터 헌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덕수 최상목도 압박하고 있지만 헌재를 대상으로 한 임기 연장이라든지 각종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지난 주말에만 40만이 넘게 오늘은 더 많이 늘었겠죠. 헌재에 대한 빠른 그 인용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론 분위기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헌재 안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첩보와 뭐 누가 내통하고 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헌재 재판관들을 매우 압박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최강욱 의원이 그래도 김복형은 아니다. 저쪽 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속보를 꺼내놓은 게 일단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조한창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조한창 아버지가 장인이 조한창 장인이 전두환 경호실장이었다 이런 얘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 아침부터 막 돌기 시작한 게 조한창 아들이 군 병력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 이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장용진 TV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조한창 아들들이 나란히 같은 부대 같은 보직에 있어가지고 군복무 특혜 의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군대 다시 가야 되거든요.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조한창은 자기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거를 자기 아들들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상황을 과연 원할까? 진짜 이건가? 결과적으로- 진짜 이것 때문인가? 아니 나는 그건 아니면 얘가 압박을 덜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판결을 뒤집어서 인용 기각을 시키려는 마음도 없고 그런 걸 할 생각은 없었어. 시간만 끄는 걸로 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신사적으로 냅뒀잖아. 그렇죠. 재판관들이 믿는다. 법적 양심을 믿는다. 그래도 우리 헌법재판관을 믿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전부 자기 쪽으로 돌려오고 있는 거고. 야, 이게 보니까 차남 장남이 2살 차인데 똑같은 제3 미사일 방어 여단이고 집 근처래요. 집 앞인 거예요, 집 앞에. 가까운 데 댕긴 거예요. 자, 요게 심각해지면은 조한창은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가 지랄 발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한창 자체의 헌법재판관 관련한 이것도 탄핵을 받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본인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와이프 집안이 더 좋은 거잖아. 막말로. 와이프가 얼마나 지랄 발광했어요. 네 인생 끝나는 건 난 상관 안 하는데 내 아들 2명이 걸려 있잖아. 이게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이정우 엄마도 남편이냐 아들이냐 그럼 당연히 바람의 손자를 택해요. 바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건 이정우가 훨씬 돈을 많이 벌겠대. 지금은 정우 아빠야 그냥 정우 아빠. 그러니까 다 떠나서 엄마들의 마음은 남편이야 사실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아들은 다르거든. 나랑 핏줄로 연결된 애들이란 말이야. 어찌 됐거나 이러한 압박이 사실은 굉장히 조속하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후에도 안 되고 아침에 훅 던져버린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기네들 8명이 지지고 볶고를 하는데 밖에서는 그냥 하나의 뭉텅거리를 보이는데 안에서 5명 입장에서는 저 3명, 특히 그 1명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오죽하면 흘러나왔겠냐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한 뭉텅이로 다 같이 욕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 뚝 떼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됐는데 하나하나를 다 찍어가지고 조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무슨 집 앞에 들어가서 테러를 하겠다는 이런 건 안 무서운데 5천만 국민들이 이 새끼 봐 이거 나라 말아먹을 역적 새끼들이네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는 그렇죠. 이 양반들한테도 더 이상 우리가 끌고 갈 수 없겠구나라는 게 있는 거고 그중에 핵심 코어였던 조한창을 찾아내가지고 그렇지. 아들 문제를 꺼내놓기 시작하자 바로 드러넣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로 조한창은 본인은 버틸 수 있어요. 본인은 버틸 수 있는데 와이프는 못 버텨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기각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미 인용문은 다 써놓은 상태예요. 지금 가갖고 금요일 날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쓰자가 아니라 인용문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그걸 읽어 내려가는 수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만일 그 안에서 탄핵에 대한 기각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일부라도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6대 2로라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판결을 못 내놓죠. 그냥 8대 0 전원일치 합의 인용이 맞는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올려놨던 민주당의 그 법안들이 있어요. 일단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없으면 후임자 지정할 때까지 계속 간다라는 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내지는 이거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목하고 국회목 3명, 요 6명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행위를 할 수 없다. 추천이나 임명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당연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비두고 볼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일 모레 본회의를 해갖고 무조건 한덕수를 다시 탄핵을 쳐버려야 됩니다. 한덕수, 최상목 동시에 처벌해야 됩니다. 동시.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권한을 남겨두게 되면 이러한 이제 법관 그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 물론 판결하면 그게 필요 없어지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거부권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일의 경우 경비계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날에 물론 이미 저쪽이 돈이 빠졌기 때문에 당일날에 이직이나 극우들의 저항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경비계엄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와 최상목은 날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요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승리는 이게 국민들이 지난 주말 내내 집회하고 이런 분위기 끌어올리고 그리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내각 전원 탄핵을 가겠다라고까지 나오게 되니까 헌법재판관 탄핵까지도 언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몰고 가게 만든 행위의 원조가 민주당의 독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한덕수나 최상목을 빨리 임명해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헌재에서도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막 이렇게 임명해라고 하다가 이것들이 헌재들이 더 짜증나네? 이래서 헌재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우리 국민들 헌재를 압박하기 헌재가 시작했잖아요. 문제다. 니들이 한 달 끄는 게 문제다. 라는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텨줄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로 날짜가 지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니네들 믿는다고 우리가 기다려줬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 등에다 칼 꽂은 거예요. 헌재가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가 지들이 초래한 거예요. 국민들이 처음부터 헌재를 공격했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헌재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정말 예의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차라리 국민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왜 저 극우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헌재 가까이에 극우들이 좀 더 그 무슨 베이스 캠프 같은 걸 차려놨대 무대를. 근데 헌재 그 가까이에 극우 좀비들이 조금씩 적어졌다는 거야.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지난 주말에 진짜 그냥 돈 안 주면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지난 주말에는 아예 그 빤스 목사도 안 나왔어요, 현장에. 나는 그게 너무 돈 떨어졌다는 게 확 나오는 거야. 쉽게 아니 말하면. 돈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을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위해서는. 안 쓰기도 하고 좀 조달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아무튼 뭐 그에 관련된 속보는 또 뒤에서 좀 그 특이한 속보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지금은 한 곱이 넘었다. 이제 99.9%까지 왔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위험 요소인 최상목과 한덕수만 탄핵을 시키게 되면 이제 금요일까지 안심하고 기다려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 딴 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더 조심해야 된다. 진짜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아무튼 이번 주 안에 인용이 발표가 끝나게 되면 뭐 싫든 좋든지간에 조기 대선 모드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6월 대선이 6월 한 중순에서 20일 사이에 6월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정상화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강력한 후보와 검증된 지도자가 예비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행위는 요식행위고 사실은 뭐 경선도 하고 대선 관련해갖고 이제 행보도 한 달 동안씩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시간 내에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이냐라는 비전에 대한 얘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표가 될 거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거라서 검찰개혁, 뭐 경제 성장, 남북관계, 외교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대안들이 먼저 제시가 될 거고 그거는 실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플랜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상화 궤도로 이제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봐와서 그런지 아니 끝까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8대 0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마음이 완전히 다 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5대 3이네 어찌네 이런 얘기들 기각이 있네 이런 거는 국진당이 지네들 스스로의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예요. 오죽하면 지금 국진당이 마흔역 임명하기 전에 8명 상태에서 빨리 판결해줘. 5대 3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5대 3으로 기각시켜줘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 일정 발표를 하는 거가 느닷없이 갑자기 결정되는 거 보면 이제 국힘당이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조한창이겠죠. 빨대를 통해 가지고 국집 내부 헌법재판소 내부의 문제를 정보들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수작질들을 동조하고 있었지만 그 라인이 오늘로 인해서 확실히 끊어졌다는 거야. 확실히 조한창이라고 하는 파이프가 잘렸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11일 날 한다 그랬잖아. 윤석열이 입 털고 댕긴 그 얘기처럼 그 자체가 일주일 땡겨져 버린 것만 하더라도 이미 헌재가 국짐이랑 같이 내통해서 같이 놀고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김혜정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할 거는 윤건희가 4월 4일 이전에 뭔 짓을 할지 또 그렇죠. 걱정이라고. 그거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를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일에 하게 되더라도
일종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군대가 움직이면 이건 100%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은 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을 움직여갖고 할 수 있는 경비계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지막인데 그거를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진당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얘들도 사실 탄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집히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죽어.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면 쟤 권성도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승복해야 한다. 이 말이 없는 것 같네. 승복해야 한다. 이 말이 없는 것 같네. 얘들은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승복을 해주기를 승복 발언을 해주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왜? 승복 발언을 안 하고 대선에 들어가면 전에 말한 것처럼 계속 해갖고 윤석열이 튀어나와가지고 선거 유세장 나와서 어퍼컷 날리고 손 흔들고 쌍도 노출하고 이지랄 할 거거든. 오히려 파면된 이후에 극우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른다라고 걱정하셨는데 저는 파면 이후에 얘들은 야, 빨리 어느 쪽에 붙어야 되지? 그렇지. 지금 그 계산을 먼저 할 것 같아. 김문수한테 붙을지 지금. 그렇지. 뭐 한동훈한테 붙을지, 전환길한테 붙을지. 일단 선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파면되면. 그러니까 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해가지고는 더 이상 돈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그렇죠.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살려야 되는 사람이면 땡빚을 얻어서라도 지랄 발광을 하겠지. 그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판결 기일 정해졌으니까요. 내로남불했죠. 근데 맨날 마은혁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문영배, 이미선 후임은 임명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냐면 먼저 민주당에서 후임자 없으면 임기 연장된다는 법안을 냈고 내일 모레 표결을 통해 가지고 법안이 확정돼 버리면 어찌 됐거나 그 법안에 의해 가지고 헌재 무력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임기 끝나기 전에 미리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김문수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해갖고 하라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대행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덕수가 그걸 못하게끔 지금 법안을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의 거취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